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뭘까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일탈 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부에서는 한 사무관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키는 갑질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고, 경찰에서는 학교 담당 경찰관이 담당 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최근 미래부는 잇따른 구설수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미래부의 한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영어 숙제를 떠넘겼다가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롯데 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금품 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장급 간부 한 명은 지난 3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호텔에 갔다가 성매매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기강회의에 대해 사과하고 청렴 서약까지 받았지만 공연불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민중이 지팡이 경찰도 잇따른 물의를 빚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0대 학교 전담 경찰관 2명이 자신들이 돌보던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사는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직원들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막말, 갑질, 뒷돈의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일탈 행위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성진입니다. 얼마 전 경찰 인터넷 카페에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는 상사의 갑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례가 올해에만 3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땠을까요?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경사. 김 경사가 남긴 유서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으로 재직할 당시 상관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자신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장시간 세워놓고 질책한 것은 물론 수차례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유족 측이 경찰청에 진정서를 내고서야 징계 절차가 시작됐고 조만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술을 마신 뒤 소속 직원을 불러 대리 운전을 시키는 등 개인 용무로 경장 4명을 괴롭힌 수사과장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울산의 또 다른 경찰서 경정은 직원에게 특진했으니 밥을 사라며 50만 원을 요구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상관의 갑질로 징계 대상에 오른 경찰은 5명, 이 중 절반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하급자의 신원이 보호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필요하고, 또 문제되는 행위를 한 상급자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 사건은 자체 감찰이 아닌 진정서나 페이스북 등 제3의 경로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통상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금융권 하반기 공채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AB하나, 농협은행은 올 하반기 각각 150명에서 300명, 합계 1000명 수준의 일반 정규직 채용에 나설 전망입니다. 외국계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하면 1,2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하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카드사들도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혼 여성 절반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출산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7.7%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미혼 여성 52.4%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결혼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비율이 60%에 달해 남녀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이나 며느리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가구 4곳 중 1곳은 양가 부모에게 육아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 4명 중 1명은 친정이나 시댁에게 육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녀가 있는 15세에서 49세 기혼 여성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런 비중은 직장을 가진 여성일수록 막내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높았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여성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육아에 의지하는 가운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는 임산부도 60%에 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일수는 13일이었고 이용료는 196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첫째 아이거나 젊은 산모일수록 많아 출산 경험이 없을 때 산후조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또 기혼 여성의 62%는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젊을수록 이 기간이 짧아졌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기간이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대답한 비율은 45세에서 49세의 경우 5.5%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28%나 됐습니다. 한편 기혼 여성의 21%는 자녀 교육비가 부담돼 더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실제 자녀 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보다 0.5명이 적은 평균 1.75명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범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파는가 하면 자식 취업을 위해 유력 인사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오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장 계좌를 넘기면 계좌당 200만 원씩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 이른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건데 기업의 세금 감면 용도여서 절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딱 정해진 금액만큼만 진행을 하고 통장 고객님이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충분히 확인 다 되실 거고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부 부모들이 10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제주에 사는 A씨는 10살짜리 자녀 이름으로 통장 2개를 만들어 보냈고 서울 도봉구의 B씨는 9살짜리, 서울 강서구의 C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계좌번호를 넘겼습니다. 미성년자 대포통장 개설 건수는 2012년 41건에서 2014년 5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7월까지 575건이 접수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포통장을 만들면 자녀는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은 피하지만 피해 금액의 절반까지 양도자가 물어줘야 해서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들을 공무원 만들 요량으로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건네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아들을 7급 공무원에 취업시키기 위해 금천구의회 전 부의장에게 3,400여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63살 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은 실제 취업을 했지만 부모가 돈을 건넨 사실이 들통나 결국 면직당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획한 올해 여름 휴가 일수는 평균 4.4일로 지난해보다 0.3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2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여름 휴가 일수는 4.4일이지만 주말 등을 포함하면 실제 휴가 일수는 약 6에서 8일 정도가 될 것으로 경총은 예상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4.8일, 300인 미만 기업은 4.3일로 나타나 작년보다 각각 0.2일, 0.4일 늘어났습니다.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려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자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의 별도 소득이 많아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2,818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39,14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의 부자 명단에 오르는 개인이 연평균 10%씩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치킨과 하느님의 합성어인 치느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킨은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간식이죠. 그런데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하루 섭취 나트륨량 기준치를 초과해서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맛은 살리되 나트륨량은 줄이려는 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한국을 넘어 대륙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한국의 치킨. 워낙 사랑받는 간식이다 보니 1인당 한 마리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는 1인 1닭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현재로선 2인 1닭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치킨 11개 브랜드별로 각각 프라이드 치킨과 매운맛 양념치킨 총 22종을 조사했는데 매운맛 양념치킨 한 마리에 들어있는 평균 포화지방과 당류, 열량의 양은 모두 하루 섭취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균 나트륨의 함량은 하루 기준치의 2배에 달했는데 브랜드별로는 맘스터치가 2.8배로 가장 높았고 BHC, 또레오레, 네네치킨도 2배를 웃돌았습니다. 매운맛 양념치킨 중에서는 유일하게 교촌맛 나트륨의 함량이 하루 섭취 기준량을 밑돌았습니다. 11개 브랜드 프라이드 치킨의 평균 나트륨 양은 하루 기준치를 살짝 웃도는 2290mg이었습니다. 나트륨 함량은 BBQ가 가장 높았고 굽네와 처갓집, 페리카나는 하루 기준치보다 낮았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원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품질 시험을 수행했었는데요. 그때 결과 비교해보면 페리카나만이 유일하게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정확한 영양 성분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 나트륨량 등을 줄이려는 것과 더불어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알짜 정보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핫 키워드 시간,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입사 경쟁, 대단히 치열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경쟁이 또 있다고 합니다. 험난한 취업난을 통과한 직장인들의 생존 경쟁인데요. 치고 올라오는 후배와 위에서 누르는 상사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직장인들의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입사 후에도 스펙을 쌓아야 하는 직장인에게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핫키워드는 장기 불황 속의 직장인들의 생존 전략, 바로 샐러던트입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샐러던트였습니다. 이 샐러던트의 정확한 의미, 그럼 알아볼까요? 네, 이 샐러던트는요, 직장인을 의미하는 영어 샐러리맨과 학생을 의미하는 영어 스튜던트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새로운 분야나 자신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직장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직장인의 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계속 외국어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생각은 하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하면서 스스로 공부까지 하는 거는 정말 칭찬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처음 샐러던트라는 용어가 등장한 13년 전만 해도 샐러던트는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는 기특한 직장인, 형설지공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그 개념에도 큰 변화가 생긴 건데요. 초기 샐러던트가 현재 직장 생활 외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위를 따거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면 지금은 샐러던트가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하는 직장인을 뜻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구조조정이나 퇴직 등이 많아진 요즘의 세태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쁜 시간에도 틈틈이 공부하는 셀러던트 그 수는 얼마나 되나요?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3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대답이 76.9%에 달했습니다. 즉 직장인 4명 중 3명 정도가 셀러던트라는 거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재직자 내일바움 카드를 통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직업교육을 받은 근로자만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4년에 비해서 약 11%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의 직장인이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토록 많은 직장인들이 셀러던트를 택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무 연수와 나이로 승진이 결정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하죠.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요. 대졸 사원이 임원이 될 확률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 입사한 이들은 모두 동등한 포지션에서 평사원으로 일을 시작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해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영어 점수를 통해서 승진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학교에서는 성적 때문에, 졸업 후에는 취업 때문에, 또 입사하고는 승진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치열합니다. 자, 그렇다면 셀러던트들은 승진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혹시 직장인 승진 3종 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와 컴퓨터 그리고 봉사가 이 직장인 승진을 위한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셀러던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부는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취업 스펙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토익 응시자의 18.4% 정도가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중고등 6년에 대학 4년, 거기에 취업을 준비하면서까지 정말 10년을 넘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영어 공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장인들의 영어 점수가 승진하고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지난해 직장인들의 토익 평균 점수가 990점 만점에 666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급별로 점수를 좀 살펴보면요. 임원급이 68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원이 663점, 대리는 653점, 차장 및 부장은 646점, 과장은 643점 순이었습니다. 역시 1%의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임원급의 평균 토익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 괜히 전무님, 상무님이 아닌가 봅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셀러던트로 사는 이유, 승진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이 많은 직장인들이 셀러던트를 자처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스펙을 쌓아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공부를 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또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도 무관치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보통 50년 정도는 일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시기는 앞당겨지는 게 현실인데요. 때문에 퇴직 후에 또 다른 인생 설계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인생 이모작의 준비인 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란 말은 좀 사라졌잖아요. 제 주변에도 벌써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직하고 싶은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직 직업은요. 모두의 워너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3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38%가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직장인 공시족이라는 말입니다. 네, 10명 중 4명, 직장인 공시족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미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 준비 다시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 직장인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장기간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때문일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 공무원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직장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요, 현 직장에서 비전이 없어서
또 원래부터 공무원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또 내 적성을 생각한 뒤늦은 선택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공시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샐러던트들의 평균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겠죠. 취업 포털 커리어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샐러던트의 평균 공부 시간은 주당 2.6회였습니다. 공부 방법은 독학이 43%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인터넷 강의가 30%, 이렇게 되면서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정도가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장인에게 공부란 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과 공부가 주객전도 되는 걸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여가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또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에 학원 강의를 신청해서 무리하게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하다가는 근무 시간에 졸게 되면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샐러던트인 분, 또 샐러던트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기본 체력을 먼저 기르는 게 기본이고요. 적절한 시간 안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단잠과 주말에 휴식도 포기해야 하는 샐러던트. 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당연히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취업한 뒤에도 치열하게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이나 자아 성취를 외치는 건 너무 낭만적인 얘기일까요? 자, 오늘 학키워드 샐러던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